자, 박세리 씨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골프 여제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기고 만 것일까? 파리지앵의 섬뜩한 경고,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보니까 CBS 라디오 방송에서조차 이 박세리 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박세리 씨 소유의 건물과 대지가 경매 시장에까지 흘러나오게 됐다. 사실 박세리 씨 하면은 아시다시피 초유의 부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사태에 국민분들부터 방송계와 여러 관계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버지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인데, 결국 어떻습니까? 골프 여제 박세리, 하루에 1000번이나 스윙을 시킨 아버지와 소송을 하게 되었다. 사실 하루에 1000번씩이나 스윙을 시켰었던 아버지로서의 모습보단 도박,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 따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아버지의 상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박세리 씨의 소유였던 대전시 주택 두 채가 모두 강제 경매로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과거 이 박세리 씨가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140억 원이 넘는 상금을 타면서 부유층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의 집 경매행을 막지 못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을 정도이기도 했어요. 자, 바로 이 집과 이 단독주택, 이 거대한 건물들이었죠. 보니까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각 주택이 공직자 거주용으로는 너무 큰 것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이 터지면서 모든 토지와 주택이 2000년 경매에 붙여지게 됐는데, 이 부동산을 박세리 씨의 전 감독과 박준철 씨가 반반씩 지분을 나누어서 공동 입찰을 했고 8억 5,100만 원에 취득을 하여 현재의 주택과 건물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박세리 씨의 전 감독도 13억 정도 빚 문제가 생기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당시 36억 원 정도 시세를 자랑했는데 이 사건 경매는 다행히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박세리 씨 전 감독이 오히려 박준철 씨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본인 명의로 변경했는데, 2020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이 강제 경매 개시가 또 진행이 된 거죠. 하지만 또 소송을 하여서 진행을 멈춰 놨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경매에 넘어갈 때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모르는 박세리 씨의 어떠한 고충과 또 박세리 씨가 감당해야만 했던 커다란 빚더미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나 최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박세리 씨가 이 쇼핑 쇼 호스트였나요? 홈쇼핑 호스트였나요?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1일 전에 올랐던 거죠. 쇼핑 호스트 나선 골프 여제 박세리, 참 이상하다.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화장품 판매 홈쇼핑 방송에 출연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의외죠. 왜냐면 박세리 씨가 벌어들인 돈이 수백억입니다. 우승 상금만 200억이 가깝고요. 나아가서는 부모님에게 드린 돈도 수백억입니다. 이 엄청난 지금 금액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리치 언니, 부자 언니로 소문이 나 있는데, 참 희한한 건 집은 경매로 붙여졌고, 독특한 거는 박세리 씨가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 화장품 쇼핑 호스트를 나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왜냐면 광고 모델로서 모델료를 받았으면 받았지, 이 박세리 씨가 특이하게도 쇼핑 호스트로 나서서 판매를 독촉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골프 여제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강조드렸던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메일로 제보해 주신 분들 중에는요,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전 유성구에서 뭐 박세리 씨 아버지의 과거가 이랬다 저랬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너무 사생활적인 부분이라 굳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때문에 박세리 씨의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바라보는 건 뭐 대중분들이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여기도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능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박세리 씨의 주택과 대지가 모조리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이 집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박세리 씨가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매입을 했었던 바로 이 토지, 땅까지도 전부 다 알고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 소유의 주택, 차고, 업무시설과 건물 등에 대해서 경매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단은 뭐 경매 집행은 막아놨다라고 했는데, 경찰 고소와 경매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가 바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재단도 모르는 새만금 관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혐의 때문이 아니냐. 재단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녀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파만파 얘기가 뭐 지금 커지고 있고 복잡한 금전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결국 박세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18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배경에는 우리가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리 씨는요, 이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루머가 사실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번 존재했었는데 그때마다 단 한 차례도 그 루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백억의 돈을 벌었는데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걸 모조리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평소에 이 효녀로서의 심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사태를 내버려 두면 아버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너무나 심해질까봐를 염려하여서 박세리 씨가 굉장히 다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번 박세리 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태와 관련하여서 사실과 다르게 좀 과대 해석이 되고 있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거죠. 18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와 재단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함께 참석을 한다고 했고, 희망재단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며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향한 많은 해명을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사의 좀 댓글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박세리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세리님 힘내세요. 아버지와 의절할 때도 됐다. 부정에 얽매이지 말고 단호해라. 국민들의 성원도 생각해야 한다. 더 큰 상처 없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세리 선수님이 호된 훈련과 노력의 결과로 부와 명예를 지금의 박세리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돈 문제 갈등이라니 너무나 안타깝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수홍이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라. 박수홍 씨 이야기도 함께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랫동네 건달의 말로의 그늘이다. 잘 이겨내라. 큰돈이 오고 가는 계약인데 부녀지간에 이걸 모를 수가 있었냐? 라는 말도 있고요. 요즘 기자회견이 유행이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가족이 왼수가 되고 말았다. 박세리 씨만이 아니라 심영탁 씨, 박수홍 씨, 김혜수 씨, 장윤정 씨,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엄청난 부를 거둬들였을 때 이 가족들이 집문서 날리고 사문서 위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사이가 가족이다. 피를 나눈 사이이지만 살면서 크고 작은 결등을 겪는다. 가족이 원수라는 말도 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면 가정 불화가 번지고 심하게는 절연까지 하게 된다라면서 박세리 씨의 사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로 부모, 형제, 자녀와 절연한 스타들이 굉장히 많으며 방송 등에서 안타까운 가정사를 고백하여 공감을 사거나 응원을 받은 이들을 또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 심영탁 씨 역시 부모가 사기를 당해 빚을 갚느라 고초를 겪었고 크게 성공한 뒤에 부모를 위한 28평 집을 장만하고 아버지에게 고물상 가게도 차려줬지만 이 부모님이 또 투자를 잘못해서 이 한강뷰 아파트를 처분하게 됩니다. 결국 방송에 등장하며 가정사를 언급하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민사소송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대고 어머니가 돈까지 빌렸더라. 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또 쏟아냈고 사실 또 다른 많은 배우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서 아파트 세 채를 날렸다라는 이야기 이건 또 형이 그랬어요. 또 나아가서는 장윤정 씨는 뭐 유명하죠.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딸 장윤정 씨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어머님은 패소를 하면서 딸을 향한 비난을 담은 이메일이 언론사로 수차례 발송을 하여 또 다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장윤정 씨도 10년 동안 번 돈을 엄마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 가보니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는 쓰러졌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했었다. 빚만 10억이 남아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장윤정 씨가 별장도 있었죠. 아파트도 있었죠. 타운하우스도 있었죠. 그 당시 4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0억이니까 최소 50억을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박세리 씨 사태와 비견되면서 결국 이번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이 나오든 아버지를 두둔하든 아니면 이제 와서 아버지와 뭐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든 중요한 건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안타까운 연예인들의 사연의 진실이 눈에 뻔히 보인다라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마저도 무너지게 생겼다. 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아버지의 많은 과거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도 심각한 사태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부터 이미 박세리 씨는요,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은퇴를 못해? 사실 무근이다.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물론 박세리 씨는 이 당시 때 이 소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박세리가 빚이 많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나 계기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과거 골프가 재밌어진 순간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가 골프를 하기 위해 아버지는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야 했었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다녔으며 돈도 없는데 왜 골프를 시키고 있냐? 그런 시선도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 상당히 상처를 입었고 첫 번째는 저 때문에 그랬으며 그분들이 너무 야속하고 미웠다고 합니다. 꼭 내가 성공하여서 2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린 소녀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죠. 아픈 마음을 꾹 참고 정말 열심히 골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는 즉시 먼저 아버지 사업에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나 빚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모든 상금과 계약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까지 나를 뒷바라지하며 만들어주신 부모님들께 모두 다 드렸다라며 이 루머가 사실 무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박세리 씨의 과거 예능 방송 중에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박세리 씨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일당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박세리 씨가 어디 술집을 갔나? 어디 가게를 갔나? 카페를 갔나? 하는데 이 자신의 골프 여성 후배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뒤쪽 테이블에서 웬 남자 3명이 그렇게 골프 여자 선수들의 외모를 지적하더랍니다. 골프 잘 치면 뭐하냐? 얼굴이 별론데 이런 얘기를 박세리 씨가 들으면서 이걸 참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박세리 씨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외모를 비하하더랍니다. 너무 화가 났던 박세리 씨는 결국 그 사람들을 불렀고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3명의 남자들은 굉장히 벙쪘다고 해요. 이 당시 때 박세리 씨가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선수 생활을 하는 어린 후배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하여 맏언니로서 그런 따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모만 봐도 박세리 씨가 왜 아버지와 어머님에게 27억 원에 달하는 집과 시계와 다이아몬드 반지, 나아가서는 수백억의 자신의 우승 상금과 스폰서 비용 다 들였고 또 아버지 빚 갚는 데에 우승 상금부터 써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 사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던 박세리 씨의 대전집,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만이 아니라 이 박세리 씨의 대전집마저도 이게 사실 몇 층짜리 건물이거든요. 1785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하여 법원이 최근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세리 씨가 경매에 넘어갔다가 멈췄다가 또 넘어갔다가를 반복했었던 대전 유성에 있는 집만이 아니라 이 박세리 씨가 이렇게 지었던 큰 고층짜리 저택 역시도 최근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주택에는 박세리 씨의 부모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밖에 박세리 씨의 소유의 539.4제곱미터의 규모 대지와 그 위에 세워진 4층짜리 건물까지도 함께 경매에 나와버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여성동화 측에서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박세리 씨의 전 감독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모습을 보면 이 효녀라고 불렸던 박세리 씨의 재산이 전부 다 아버지로 인하여 탕진이 됐다.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도박빚도 상당했고 사업을 하면서 졌던 빚도 상당했으며 빚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박세리 씨가 그렇게 많이 갖다 드렸던 수많은 수백억의 비용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대중분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수홍 씨와 장윤정 씨 사태를 함께 거론하면서 이거 제2의 친족 간, 가족 간에 또 심각한 금전적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박세리 씨의 전 재산에 압류딱지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올해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40대 중반이 된 박세리 씨가 결국에는 이 아버지를 위하여 효녀로 살던 그 인생이 빗발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평생 아버지의 반대로 인하여 결혼조차 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밝혔었던 박세리 씨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큰 불만 없이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물심양면 금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큰 도움과 딸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지극정성 효심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유재석 씨가 최근에 진행하는 이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 박세리 씨가 또 이 KBS 골든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한다라며 이 유재석 씨의 프로그램 소개 뉴스에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밖에 박세리와 여러 가수들과 함께 팝업 상륙 작전이 7월 달부터 방영이 될 예정이다. 어떤 반응까지 나오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최근 이 박세리 씨가 이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부동산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 재산이 탕진됐다 이런 말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박세리 씨가 정말 돈이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 예능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혹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박세리 씨가 방송에서 소개했었던 이 수많은 그야말로 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었던 건물이며 집이며 땅이며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거 박세리 씨를 평소에 부자로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도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했던 대목은 무엇이냐?
이 박세리 씨가 과거 이렇게 삼성재단에서 많은 투자를 받으며 직접 선수로서의 관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세리 씨의 미국 진출 때부터 지도를 맡아왔었던 데이비드 리드베터라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 리드베터라는 코치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코치입니다. 뭐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세계적인 코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리드베터 코치가 당시에도 삼성물산 박세리 팀의 관리 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왠지 봤더니 선수 본인과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족을 통제하지 못하고 현지 매니저를 통제하는 데도 실패했으며 현지에 돌아가는 상황조차 세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코치였던 리드베터가 오죽했으면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에 대한 많은 간섭으로 인하여 내가 그냥 떠나겠다라고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때 보면 이 박준철 씨에게 모든 문제를 일임했다라고 삼성물산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박준철 씨가 미국으로 건너가 코치였던 리드베터와 자리를 함께 했지만 혼선만 가중시켰고 리드베터는 도대체 내 협상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어정쩡한 처지에서 처분만 기다렸다고 해요. 기자회견에서 선수 한 명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또 다른 개사에서 결국 리드베터와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당시 때 심사숙고 끝에 박세리 씨를 위하여 더 이상 코치를 맡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프로 생활을 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드베터는 명확하게 꼽았어요. 삼성 세리팀과 박세리에 붙인 박준철 씨, 현지 매니저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박세리 씨에 대해 관여하여 이거 도저히 내가 코치를 볼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뉴스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박준철 씨가 이 리드베터라는 코치가 코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딸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사실 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한 칼럼처럼 이 따님을 두고 있는 많은 아버지가 골프 선수를 시키게 되면 따님들은 골프 기계가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박세리 씨를 길러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박준철 씨이기도 한데 과거 건달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박세리 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능 있는 자식도 부모의 과욕으로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중요한 건 자식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큰 꿈을 갖는 운동선수의 부모는 부모가 먼저 선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과 여러 가지 지금 최근 새만금청 3천억 규모의 사업까지 관여를 하면서 도장도 따로 팠죠. 거기에다가 또 뭘 했습니까? 내가 박세리 재단의 회장이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박준철 씨에게 지금 배상으로 되어 있는 금액만 60억 원이 되고요. 그 외의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새만금청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선택으로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까지 자칫 잘못하면 폐업하는 게 아니냐. 사업 종료하는 게 아니냐. 나아가선 어찌됐건 사문서 위조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형법, 이거 형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부분은 민사소송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민사라고 할지라도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민사소송을 했을 때 이 금액을 갚지 못하면요, 결국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살게 됩니다. 전국 50여 개 교정시설에 350여 개의 노역장이 있어서 여기에 유치된 사람은요, 수용자의 신분으로 노역에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국 벌금이나 또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노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돈을 계속하여 갚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돈을 안 갚는 개념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새만금청에서도 제재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도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는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고 박세리 씨는 그 때문에 희망재단마저도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준철 씨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나락이라고 하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급기야 박세리 씨가 보유하고 있었던 총 자산들에 대해서도 압류딱지라는 것이 다닥다닥 붙게 생겼는데요. 압류딱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이렇게 압류딱지가 붙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빨간 딱지라고 해서 이거 안 붙여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집안 살림살이에 이렇게 압류딱지가 붙었을 때 느껴지는 이 심적 압박감은 어마무시합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이 정도까지 뭐 저희 집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 딱지 붙으면 우리 집 TV, 우리 집 냉장고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죠. 최악의 나락으로 갔을 때 붙는 것이 바로 압류표, 압류딱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빨간 딱지가 박세리 씨 집안, 건물, 자산 곳곳에 붙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기사를 보면 박세리 붙인 허위 서류 의혹에 새만금개발청은요 엄격한 제재 절차 중이다라고 계속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박세리 희망재단 역시 박준철 씨를 고소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는데 이 새만금청 측에서도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직접 투자 비용 3천억 원의 2%인 약 60억 원의 우선 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고 손실은 없다고 했지만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한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사태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박세리 씨 아버지 박준철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고 솟구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루어냈다라고 보여줬던 이 골프 여제의 삶과 골프 여제의 기록들. 최근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사례에서도 비견됐을 만큼 이 박세리 씨와 박준철 씨 이 두 부녀의 성공 신화는요, 이 많은 국민분들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박준철 씨가 옆에서 박세리 씨를 엄하게 호랑이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다그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박준철 씨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딸이었던 세리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성공 신화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픔들과 많은 힘든 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계속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박세리 씨와의 부친과의 갈등이 터진 일명 리치 언니 별명을 안겨줬던 대전에 있던 호화 건물에도 이제 압류딱지가 붙게 생겼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앞서서 박세리 씨의 이 부모님에게 선물해드린 집들이 또 경매에 갔다가 뭐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박세리 씨와 채권자 간의 소송으로 인해 경매 집행은 정지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이 박세리 씨의 부모님이 살고 있던 주택만이 아니라 박세리 씨의 명의로 2019년에 신축된 건물까지 두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 집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산다 예능 방송에도 등장을 하여 넓은 마당이 있는 부모님 집 옆에 세 자매가 살기 위해 지은 4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거주 중이다라고 말을 했고 당시 박세리 씨는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다 지었다라고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뭐 화려한 바와 뭐 식물까지 키울 수 있는 테라스 등을 자랑하면서 리치 언니, 부자 언니다. 이 층고 보세요. 자동 블라인드까지 있고 그야말로 대호화 주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짓고 산다라고 방송을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 이렇게 딱 공개가 됐던 거죠. 그 옆에 지었던 바로 이 박세리 씨의 단독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 지금 경매에 함께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지금 기사가 난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세리 부친이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을 이용해서 이 박준철 씨가 사실 굉장히 무리를 했잖아요. 내가 박세리 희망재단의 회장이다. 내가 박세리 아버지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엄청난 부채, 빚더미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 박세리 씨가 은퇴 경기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포옹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사 사진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터뜨릴 정도로 굉장한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너무 빛바래지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도박,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한 빚들, 그 이전에도 박세리 씨가 갖다 드렸던 수백억의 금액들,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나마 박세리 씨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집을 지어드리고 본인이 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나마 자산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건데 이 재산들도 싹 다 경매에 붙여졌었단 얘기예요. 물론 소송을 통해서 경매 진행이 멈춰져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정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직접 투자 비용이 3천억 원의 2%인 60억 원의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추가 절차, 추가 손해배상도 터져 나올 수 있다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족 간의 회사를 두고 있는 많은 유명인들과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아예 초기에 그냥 쇳불을 빼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대표적 사례가 박세리 씨의 아버지인 박준철 씨의 사례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건물과 집이 모조리 지금 압류되게 생겼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이 압류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압류 딱지입니까? 많은 연예인들에게도 또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 압류 딱지가 붙는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게 붙는 이상 가세가 기울었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평생을 아버지와 부모님을 위해 살아왔던 한 명의 골프 여제가 알고 보니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또 부모님의 여러 가지 뭐 도박이라던가 이런 뭐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결혼조차 반대했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 박세리 씨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사실 완전히 힘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박준철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에게 그런 행동을 한 셈이 됩니다. 근데 이 옆에는 어머니도 있고요. 박준철 씨의 자매들도 있죠. 이 온 가족이 박세리라는 이 효녀 한 명 덕분에 지금까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고 따져놓고 본다면 왜 결혼을 못했는지, 왜 저렇게까지 큰 금액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가 버리게 된 건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와요.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왕따 골프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쭉 내려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바짓바람 창조한 골프 대디들, 내 딸은 내가 지킨다. 자, 한국 여자 선수들의 아버지가 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종횡무진 활약하는 데에는 사회적 이 요인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 골프의 경우 미국에 진출하면 로드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로 선수들의 경우 미국에서 캐디와 함께 움직이려면 1년에 1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캐디가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함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해외로 보내지는 딸을 당연히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예전부터 한국의 이 골프 대디들이 외국 언론에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90년대 중반만 해도 부모들의 눈에 차는 변변한 코치가 없었다고 해요. 한국의 골프는 역사도 짧았고 선수도 적었기 때문에 몇몇 이름 있는 선수는 있어도 권위 있는 코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골프 대디들은 자식의 그리고 자기 가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사명감에 선수, 딸을 가르치려 들게 하고 스폰서 계약도 직접 하게 되고 대륙을 횡단하며 대회에 출전해야 하는 딸들을 위해 자동차 핸들도 손수 잡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해요. 박사 골퍼도 있지만 과거의 선수든 코치든 골프장 직원 출신이 아니면 학력도 보잘것없는 의심스러운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딸이기 때문에 더 아버지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박세리의 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골프 코치라는 데이비드 리드 베터 역시 딸에게 지도한 스윙을 가지고 내 딸은 내가 더 잘한다라며 간섭하는 과도한 열의를 보이다가 결국 이 코치까지 떠나보내게 된 원인을 제공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관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이 과거사를 이야기하던 이야기 중에 이 박세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박준철 씨가 뭐 세리는 체력과 지구력, 자신감이 필요했다. 아파트 15층 계단을 매일 새벽 4번, 5번씩 오르내리게 했다. 하체 근력과 집중력을 키웠다. 내가 해보니 5층밖에 못 내려오겠더라. 그런데 세리는 불평 없이 모든 걸 참아냈다. 이 훈련 덕분에 화려한 아이언샷도 가능했던 게 아니냐. 깊은 무덤가에서 스윙 연습을 시켰다라는 질문에도 담력과 배짱을 치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막연하게나마 돈이 될 거란 생각에서 딸에게 골프를 시켰다. 이런 얘기부터 쭉 흘러오다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합니다. 실례지만 과거 주먹 세계에 몸담았던 것으로 안다 라고 하자 솔직히 건달이었습니다. 거칠게 살아왔다고나 할까요? 한때 그 바닥에서 잘 나가는 편이었죠. 가정을 지킨답시고 86년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는데 거기서도 연결되는 게 오로지 그 건달 바닥의 형 동생들 뿐이었다. 결국 이 생활을 해외에 가서도 어느 정도 인맥이 이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귀국하자마자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 세력 위축을 우려했는지 상대방 건달 측으로부터 이런 것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거 아닙니까? 침을 맞아서 1년간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 때문인지 몰라도 다시 살아나 이처럼 영광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 미수에 그쳤겠죠. 하지만 이거 정말 단어 그대로 저런 침을 놨다고 한다면 이거 말 그대로 미수에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미수라고 할지라도 이거 너무나 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연루됐었던 이 박준철 씨의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아 정말 이 박세리 씨가 한평생을 좀 힘들고 고단하게 살았을 것 같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세리 씨의 이 희망재단 재무 상황이 공개가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약 2억 원 정도 손실금이 났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15일 날 이 공개된 재무 상태표에 따르면요. 작년 말 기준 재단의 보유 현금성 자산이 포함된 금액이 1억 1,435만 원으로 전체 유동자산
1억 1,490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년 대비 약 2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라고 해요. 유형 자산은 104만 원 정도, 전체 자산을 합했을 때 1억 1,595만 원 정도